자, 보상 선수로는 김예진 선수의 원 소속팀이었던 하나원큐는 엄서희 선수를 지명했고요. 김정은 선수의 원 소속팀이었던 우리은행에서는 김지영 선수를 영입했어요. 그런데 저는 김지영 선수를 절대 영입을 안 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김지영 선수가 지금으로 봐서는 1번 자원인데 거기 1번은 김단비, 박혜진, 박지현 아무나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연건으로는 김은선 선수의 자리를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김지영 선수는 안 뽑을 거나 뽑아도 그 팀에서는 쓸 일이 없다고 봤는데 신한에서 유승희 선수하고 트레이드 제의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제의를 듣고 김지영을 지명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사실 처음에 역성들기 컨텐츠에서 유승희 선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에 비교해서 딱히 되게 비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선수 얘기를 하려면은 시즌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소품 같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실드를 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하지 말자고 결론을 냈던 건데, 이번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뼈 조각 제거 수술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회복에 오래 걸리는 수술도 아니고요. 그거는 6월에 수술하고 국가대표 선발돼서 라트비아하고 평가전 잘만 뛰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경기를 못 뛰었다고 그러면 이번 22년, 23년 시즌 그 시즌 경기를 거의 못 뛰었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맞고요. 그 잘 나가는 선수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팀을 이탈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불화설이 있긴 한데 사실 사람이 여러 모이다 보면은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뭐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안 하고 내용은 진짜 당사자만 알거나 당사자도 모르거나 뭐 불화설이라는 게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전 시즌 그 유승희 선수는 신한은행 스몰 라인업의 핵심이었어요. 왜냐면 유승희 선수가 1번부터 3번 포지션이 다 소화가 가능하고 골밑 수비도 많이 도맡아서 했죠. 근데 기대 이상으로 잘해줬기 때문에 그 라인의 핵심이었는데 22년, 23년 시즌에도 18경기 25분 59초 26분 뛴 거죠. 시즌의 3분의 2는 경기를 소화해야지 그 순위에 집계가 되는데 18경기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안 돼서 집계는 안 되지만 평균 구득점이에요. 평균 구득점은 팀 내에서는 3이고요. 30분 못 뛰고 9점이면 뭐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죠. 어시스트 2.6개 팀 내 3이고요. 리바운드 3.9개 팀 내 4위고요. 그런데 좀 더 뛰었다면은 뭐 기록이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안 썼는지. 그러면 이런 기록이 좋은데 안 쓰면은 보통 이런 선수는 수비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아니죠. 그 외곽 수비 자원으로 확실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골밑 수비까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경은 선수가 1번으로 경기를 많이 소화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경은 선수가 뭐 30분 넘게 뭐 그렇게 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보시면 이경은 선수가 평균 기록이 생각보다 낮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반대로 보면 원래는 공식 포지션이 포워드였던 선수라서 2번, 3번이 가능한데 한채진 선수가 솔직히 마지막 시즌에 그 나이에 그 정도까지 한 것도 진짜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 비슷한 시간을 뛰었는데 리바운드하고 스틸 수치는 물론 한채진 선수가 높았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반 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득점은 거의 2배가 차이 나고요. 이걸 보면은 한채진이 있어서 유승희가 덜 뛴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한채진보다 유승희를 더 중용을 했어야지 맞는 시즌이에요. 그 해당 시즌에 딱 2개 넣어서 66.7% 기록한 고나연이나 고나연 빼면 33.8%로 이경은에 의해서 팀 내 2위고요. 2점 성공률도 48.6%로 센터 김태현에 의해서 팀 내 2위예요.
그렇게 보면 유승희가 왜 그렇게 경기를 안 뛰었는지 의문이죠. 뭐 딱히 부상 이슈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사실 김지영이랑 유승희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그 유승희랑 김지영이랑 비교, 예, 솔직히 당장은 비교가 안 돼요. 유승희 쪽이 좀 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요. 뭐 포스트업 수비에서도 유승희는 포스트업 수비가 되는데 김지영은 그게 안 돼요, 솔직히. 둘이 1번 보면 솔직히 비슷한 것 같고요. 오히려 하프코트에서 리더십은 유승희가 더 나은 것 같고요. 처음 3대3 트레이드로 신한은행으로 이적해 왔을 때 이적해 오자마자 거의 뭐 퓨처스에서는 자기보다 언니도 있고 한데 유승희 선수가 다 토킹을 하고 그러면서 플로어에서 리딩을 도맡아서 했거든요. 그걸 보고 리더로의 모습도 기대가 됐는데 이런 선수가 중용되지 않았다. 딱히 뭐 더 나은 선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김아름 선수가 그 기록이 더 좋아가지고 그 선수가 더 많이 뛰었다거나 이런 거면 이해가 가능하고 한채진 선수가 마지막 시즌에 그 전 시즌만큼의 포스를 보여줬다 그러면 그런데 이경은 선수도 경기 소화를 잘했다 그런 거면 그것도 이해가 가능한데 솔직히 지난 시즌은 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 상황이고 근데 이걸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승희 선수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유승희 트레이드가 머리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인데 세상에는 이해 가능한 일만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럴 거면 어차피 안 쓸 유승희 대신 김지영 신한한테 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천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럼 유승희 선수를 영입한 우리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유승희의 가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은행에게는 큰 플러스 요인이에요. 우리은행은 박혜진이 좀 가드에 묶여있는 느낌이긴 한데 포워드까지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고요. 뭐 김단비, 박지현 이 선수들은 포지션 없고요. 그냥 있는 데가 포지션이고요. 최희샘도 센터라고 포지션에 등록되긴 하지만 사실 이 선수가 거의 슈터고요. 스트레치 포니까 포지션에 딱 매여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고요. 뭐 어느 위치에 있던 제 몫을 하는 선수들이고 뭐 고아라 선수도 마찬가지죠. 뭐 포워드로 해도 되고 가드로 해도 되고 뭐 센터 나도 될 것 같고 뭐 다른 팀 센터가 뭐 그렇게 강한지가 않아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냥 다 위치 바꿔가면서 자기 위치에 있는 대로 그 위치에 따라서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농구인데 유승희 역시 1번부터 3번이 되고 골밑 수비도 되기 때문에 잘 녹아들 것 같아요. 유승희의 볼 소유 시간은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크게 우려할 점이 아니라고 보는 게요. 유승희 선수가 왜 그런 농구를 했냐. 팀에서 요구됐던 거예요. 삼성에 있을 때는 이미선의 후계자로 강계리 선수하고 같이 1번에 적응시켜 보려고 했던 거고 신한에 오자마자는 2군에서는 거의 뭐 플로어 리딩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1군에서는 김단비에 이어서 그 에이스 역할을 소화해 줄 걸로 좀 기대가 되던 선수이기 때문에 볼 가지고 하는 농구를 해야 됐던 거예요. 이 선수가 오프볼은 전혀 못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볼 가지고 농구를 한다고 해도 뭐 우리은행에는 자동 공간 파생기가 많아요. 수비들 다 땡겨갈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가 많기 때문에 공간 충분히 나니까 그렇게 농구해도 될 것 같고 혼자 공 잡고 하려고 그래도 공 내놓으라고 요구할 만한 선수들도 널렸고요. 유승희가 꼭 그렇게만 농구할 것 같지도 않고 유승희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딱히 문제도 없고 옆에서도 그렇게 해도 다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고아라, 김단비, 박혜진, 박지현, 유승희. 이 지옥의 수비 라인이 가동 가능하기 때문에 벌써 살 떨리네 이것이. 뭐 김정은이라는 대선수를 잃긴 했지만 김정은 선수의 역할이 솔직히 말해서 리더거든요. 리더고 그 4번 역할도 가능하고 이건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박지현 선수 시켜도 되고요. 고아라 선수가 해도 되고요. 특히 경기 내적으로 플레이정 역할에서는 그 누수가 딱히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른 선수 4번으로 올려가지고 가드 자리 메꾸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 문제도 이 팀에 주장 경력 있는 선수만 3명이 있기 때문에 딱히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김정은 선수를 내주고 유승희를 받으면서 유승희, 최희샘 94년생이잖아요. 아직 충분히 5년 이상은 전망이 밝아요. 그런데다가 박지현도 있죠.
김은선도 자리를 지켜주면은 오히려 미래의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됐어요, 이번에. 우리은행의 문제가 항상 지금 선수들 나이였는데, 뭐 그런데도 계속 잘 버티니까 잘 나갔던 거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수들 나이 걱정은 안 해도 되게 됐다. 지금 중간층이 제대로 받쳐지게 됐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김지영을 받은 신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한채진이 은퇴하고 유승희가 나간 거는 진짜 뼈아픈 손실이지만 그걸 메울 정도가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거는 이름만 보면 그렇고요. 한채진이 지난 시즌에 솔직히 무리가 왔던 게 사실이에요. 4점 몇 점 넣었는데 한채진 이름값을 생각할 때 20 몇 번 뛰었으면은 그거보다 더 해야 됐어요. 근데 한채진 선수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나이에 그 정도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짚지 말기로 하고요. 유승희도 국가대표 승선까지 했던 대단한 선수인데 김지영은 성인 국대 경력이 없는 선수죠. 지금까지로 보면 전력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말씀드리다시피 한채진 선수가 한계가 온 상황이었고 솔직히 다른 팀 주전 임원들이랑 비교해 보면 제일 처졌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 시즌 아웃되고 난 그 이후에 삼성이랑만 비교하면 모를까? 뭐 KB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 정도 빼면 모를까? 다른 팀 임원들이랑 비교하면 다 처진 게 사실이고 유승희는 있어도 있는지 솔직히 그랬고요. 뭐 막상 나오면 곧잘 하는데도 거의 안 썼고요. 그에 비하면 오히려 김지영이 그 트랜지션을 살리는 스몰 라인업 농구에 최적화된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강계리와하고 겹치지 않냐는 시선도 있는데 그 둘은 스타일이 같은 듯 다릅니다. 뭐 수비형 카드로 속공이 특히 같은 카드로 보이지만 하프코트에서 판단력은 강계리가 좀 더 위고요. 강계리 쪽이 좀 더 팀 디펜스가 낮고요. 김지영 쪽이 좀 더 개인기나 운동 능력이 낮죠. 상황을 봐서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는 카드로 보이고요. 솔직히 유승희를 그만큼 안 쓰면서도 그 강계리가 게임 체인저로 역할 나오면 잘해주는데도 강계리도 별로 안 썼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강계리 선수가 나오면은 잘 되는데 강계리 선수가 잘하고 쓰면 빼는 경우도 많았고요. 솔직히 뭐 강계리 선수가 이번 시즌 3점슛 성공이 딱 하나더라고요. 뭐 그걸 가지고도 많이 흠을 잡는데 하나하고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원에서 자꾸 롱쓰리를 던지는데 그게 안 들어간다고 자꾸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는 그 상황 경기를 다시 보시면은 되게 시즌 초반이었거든요. 샤클락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공격이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한은 그 공격 리바운드를 거의 다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공리를 믿고 샤클락을 연장하는 시도를 한 거예요. 잘 보시면 강계리 선수가 보다가 아예 그 공 받기 쉽게 밖으로 빠져가지고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림으로 던져요. 이거는 득점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 공격권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된 공격권으로 그 다음 공격을 성공시켜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많았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 강계리 선수가 하프코트에서 판단력이 되게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물론 그 슛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거는 들어갈 걸 목적으로 던진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뭐 들어갈 걸 목적으로 했다면은 그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일단 바꿔서도 일단 들어가면서 던진다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경은, 강계리, 김지영 이렇게 1번 자원들이 있는데 87년생, 93년생, 98년생 뭐 적당히 나이 차도 떨어져 있고 뭐 점진적으로 이경은 선수의 그 플레이 타임이 줄면서 김지영 선수가 점점 타임이 느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가능한 라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채진 선수가 은퇴했고 유승희 선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 출장 가능성도 보입니다. 김태현은 장시간 출장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몸 상태가 더 나아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솔직히 무릎 부상 이후로 그러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밑 또 메워야 되기 때문에 김소니아 선수랑 구슬 선수랑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구슬 선수는 점점 시즌 후반부가 되면 될수록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변소정 선수가 그 백업 정도가 될 거고 3번 주전이 김진영 선수 그리고 김아름 선수도 있고요. 2번 자리에서 이혜미 선수하고 경쟁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혜미하고 김지영을 비교하면 김지영이 확연하게 위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2번으로 뜰 수도 있고 1번으로 뜰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뭐 그렇게 겹치지도 않는 카드라고 보입니다. 뭐 이경은 선수도 득점력이 있는 1번이기 때문에 뭐 둘이 같이 뛰어서 둘이 똑같이 나눠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같이 뛰면 이경은이 확실하게 1번이 되겠죠. 하나원큐는 김지영을 내주면서 이번 시즌 에어컨 리그에서 이득도 있었지만 손실도 되게 큰 부분이에요.